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이 계엄 선포가 무산된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많이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배제,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측이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실질적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따지는 그런 언론들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이 죽은 것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참 터무니없는 사회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한동훈이라는 당대표가 직권으로 당신의 직무 배제를 한다. 이런 결론을 그냥 국민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표하고 좀 근거가 여러분들 있나 했더만 근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직무 배제를 원하기 때문에 대다수란 표현이 아니고 다수 국민들이 직무 배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공병호 TV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여러분들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직무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결정한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0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6%가 한동훈이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이 위법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동훈이 권력을 찬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뭐 그런 이야기를 내놓지 않지만 젊은 분이니까 좀 조바심도 서둘러서 뭔가 해보고 싶으니까 본인이 얼른 대통령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결정한 거죠.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한동훈 씨의 정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 씨는 직무 배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놀이를 잘 지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한동훈 이꼴은 배신자, 한동훈 이꼴은 배반자, 한동훈 이꼴은 권력 찬탈자 이런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 머릿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은 법기술자입니다. 검사로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은 정의로운 사건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물들을 조작해서 결과를 왜곡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법기술자는 법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과거 일은 그냥 제쳐놓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이 직권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배제시켜버린 것은 그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을 한동훈이 주도했기 때문에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아마 지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한국 사회가 문명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치인들이 다 쉬쉬쉬하는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다 알려져 있고 실제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을 한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나 권력이 칼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론이 여러분들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겠다. 조기 하야를 시키겠다. 그런 결론을 정한 상태에서 모두가 광분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몸을 사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12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국무위원들 가운데 두 분,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박성배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들 사뭇 아주 여러분들 인상적입니다. 비상계엄 이유와 향후 정부 방향, 일정 이런 겁니다. 비상계엄 이유를 모두가 침묵하고 그냥 비상계엄 자체를 그냥 범죄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분연히 여러분들 일어나서 아주 장문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그 대국민 담화에서 기성 언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부정선거 문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이에나처럼 개떼처럼 성냥이처럼 권력이 좀 휘청거리게 되면 옳고 그런 문제 없이 그냥 물어뜯는 것이 바로 한국의 여러분 언론사들이고 그런 짓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박성재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총선에서 조직적 선거 부정의 의혹으로 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현직 국무위원들 여러분들 말이 아니고 대국민 담화에 마침내 총선에서 조직적 선거 부정의 의혹과 함께 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문장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 20년여 년 동안 선거 부정 의혹이 정폭되어 왔고 최근에는 수많은 제보와 국가기관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허위 사실이게 되면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공격을 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다들 그냥 쉬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는데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인 언론들이 소위 악과 불법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략한 것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여러분들 치명적인 아픔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대국민 담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공동의미로 발표된 대국민 담화에는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은 국제사회를 통해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두 국무의원께서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젊은 날 좌파 운동을 아주 한껏 하신 분이고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은 국제사회를 통해 보더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확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51세 한동훈 당대표는 대통령이 반국가 행위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펄펄 뛰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인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결할 수 없을 거로 봅니다. 그는 아주
임기응변에 능하고 자기 이익에 아주 밝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최측근으로 뽑히는 김근식 후보, 그리고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김종혁 후보,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김근식 후보의 2022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봤습니다. 송파구에서 출마했죠. 송파 병인 겁니다. 예. 부정선거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당선자인데 낙선자가 된 거죠. 김근식 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김종혁 후보도 고향에서 나왔는데 두 선거에 모두 다 조작이 없었으면 이긴 선거들이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씨나 김근식 씨는 기본적으로 경남대 교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예.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엘리트들이 썩은 겁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썩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죠. 하기야 그런 인식이 있으면은 선거 문제에 여러분들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했겠죠. 일신의 영화와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다들 불법과 불의에 입을 다물고 자기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모두가 패자가 될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인간들이 못 깨우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